이번 월드컵은 3사가 중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3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어딘가 하나는 빠져 있어. 그렇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구도가 되는 거죠. MKJ 막. 그럼 거의 그러면 지금 뭐야 30년 넘게 소위 말하는 지상파 3사는 쉽게 말하면 메이저리그. 나머지 종편은 그 밑 이런 구도가 깨질 수 있는 그렇지. 거죠. 네. 한 사이클 벌써 돌았나 싶은 게 바로 내년이에요? 네. 내년이 또 한 번의 월드컵이에요. 카타르 월드컵 네. 엊그제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본선 통과까지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월드컵 어디로 보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뭐 MBC, KBS, SBS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왜? 이번에 일단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지상파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JTBC예요. 맞습니다. 자, 요겁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82년부터 중계권을 샀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가 월드컵에 나간 건 86년부터인데 네. 중계를 했던 건 그 전인 82년부터 했는데 82년부터 90년까지는 KBS와 MBC가 네. 94년 미국부터 2006년 독일 때까지는 지상파 3사가 그러니까 네. SBS가 개국한 다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0년은 유일하게 지상파 하나 네. SBS가 단독 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저 SBS에 있었거든요. 네. 엄청 공격당했습니다. 다른 데로부터 그냥 니네가 뭔데 니네 혼자 하냐고. 그렇게 한 번 두들겨 맞은 다음에 14년과 18년은 다시 지상파 체제로. 네. 그리고 지난 카타르 때도 지상파 3사 체제였는데 약간의 특징은 그때 웨이브라고 하는 OTT. 네. 가 뉴 플랫폼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아마 네이버도 하지 않았나요? 아프리카 네이버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의 월드컵들은 아프리카나 뭐 네이버 지금 이제 수비라고 하는데 이런 데 꼈다는 거죠. 그런데 다가오는 2026년 예. 그리고 다음 텀 네. 2030년 이 두 번의 월드컵 네. 26년과 30년 월드컵은 현재로서는 지상파가 아닙니다. 그렇죠. JTBC가 해요. 아 깜짝이야. 예. 네. 자, 이게 뭐지? 물론 지금 JTBC는 지상파들에게 재판매 협상을 하려고 하는 논의 중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놓고 보면 JTBC 그리고 이제 일단 네이버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우선 협상권이 들어와 있는데 네. 자, 바로 물어볼게요. 저기 보니까 월드컵만 산 게 아니고 네. 올림픽도 앞으로 동계하게 앞으로의 4번을 다 샀어요. 올림픽도. 그렇죠. 네. 월드컵 앞으로 2번 다 산 거고. 맞습니다. JTBC가 이렇게까지 싹쓸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나 복잡한 질문인데 한마디로 하려니까 잘 떠오르진 않는데 나도 지상파급이야. 나 그동안 변두리에 있으면서 서러웠어. 니네 맨날 지상파 3사 니네끼리만 놀았잖아. 네네네네. 그거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나도 이제 지상파 나도 니네 똑같아. 네네네네. 어. 일단 그렇고요. 일단은 뭐 JTBC가 그 중계권을 받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에 받았나 봤는데 오케이. 금액도 금액. 또 역대 최고 금액을 돌파했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러고도 돈이 남을까 싶은 이제 그것도 계속 따라갈 궁금해. 거거든요. 일단 그동안 우리가 보니까 2006년 월드컵 때는 우리가 중계권료를 옛날까지 거슬러 가면 10억 단위니까 너무 옛날이고 요즘 그런데 근사치로 보면은 2006년 때 우리가 중계권료를 보니까 265억 오케이.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2022년 요 근래에 있던 카타르 월드컵에는 많이 올랐어요. 1,200억. 저희가 한번 준비된 표도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근데 요번에 어. JTBC가 받은 중계권료는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추정컨대 2천억 정도로 그러니까요. 추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딱 맞는 게 과거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네. 보니까 한 18억? 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2002년 올라오면서 또 빡 쳤어. 그렇죠. 갑자기 몇백억대로 늘어나더니 네. 그다음부터 천정부지로 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러시아 때가 1,000억을 넘어가요. 우리나라만입니다. 우리나라. 예. 전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중계 피파의 중계 1,000억이 넘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는 지금으로서는 보도된 게 2,000억이다. 2천억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와, 있어요. 2,000억.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년 만에 8배 가까이. 8배 가까이. 20년에서 8배 가까이 중계권료가 올랐어요. 이 정도면 폭등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폭등이죠. 그죠? 진짜 시장에서. 폭등이죠. 일단은 피파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려고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피파랑 결국에는 계약을 그렇죠. 맺은 거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제가 쭉 꼬리를 잡고 이렇게 한번 내려와 봤어요. 근데 이제 피파의 수익 구조에서 보니까 중계권료가 50%더라고요. 피파가 돈 버는 게. 피파의 수입의 50%가 중계권이에요. 아하. 스폰서 광고가 26%, 각종 뭐 티켓 등등등이 11% 등등등 하니까 결국에는 중계권료로 대박을 치고 싶어 합니다. 늘 피파는. 그러니까 이제 피파가 그런 식으로 계속 중계권료를 올리려고 사활을 걸고 마케팅 내지는 뭐 전략을 짜고 있고 여기에 이제 JTBC가
부응하다 보니까 높은 값을 일단 받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JTBC의 이 중개권 낙찰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대 시대를 열었다는 게 일단은 의미가 하나 있고요. 상징적인. 예, 또 하나는 종편이 받은 첫 번째예요. 아, 그렇지. 예. 월드컵과 그동안은, 올림픽 이제 같은. 처음이에요. 예, 이제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 네이버와 사실은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현재는 단독 파트,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뉴 미디어 플랫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질서와 전혀 다른 중개가 되지 않을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 중개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하기도 하지만 궁금해하기도 하는 두 가지 그런 양면성이 상황이에요. 다 있다. 뭐냐면 그동안 좀 관행적으로 하던 지상파 이 중개 말고 케이블이나 종편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능력 더하기 이제 이걸 뿌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디지털 마케팅을 더 우선하겠다. 맞아.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걸 더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파트너가 됐다. 현재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반 회사와 디지털 관련한 이 프레임을 가진 회사 이 둘의 결합으로 앞으로 월드컵의 중계 시대가 펼쳐진다. 이제 TV 지상파로 되면은 그냥 TV로 봤던 네. 월드컵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거는 지상파는 왜 이렇게 맥없이 나 물러나는가? 그거 궁금해요. 지상파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예,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첫째. 돈이 없어요. 아 진짜로. 맞아. 일단 너무 갑자기 공감해가지고 네. 어려운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재정적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왠가 봤더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도 그때부터 쭉 보니까 지상파 3사가 100억대 이상의 손실을 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자기네들이 중개권료를 받아와서 나눠서 쪼개서 중개를 해봐도 돈이 안 돼. 맞아요. 손해를 봤어요. 한가운데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뭐 회사별로 300억도 부담하고 이렇게 부담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200억대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추정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손해보는 장사죠. 그러니까 풀 베팅을 못 해요. 돈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상파가 밀린 이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예. 두 번째는 시청률 하락이에요. 이거 뼈 아프다 이거.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중계를 망쳤을까? 야,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절치부심해서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사람들이 봐준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TV를 안 보는 시대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해도 TV 시청률이 안 나와. 나 얼마 전에 충격적인 거 봤어요. 네. 미디어 오늘에서 네. KBS 일일 드라마인가? 어떤 그렇죠. 드라마인데 네. 시청률이 1, 2% 나와가지고 그냥 끝났대요. 그럼요. 그래도 아무래도 드라마는 KBS 드라마가 어떻게 1%, 2% 나오지? 충격적이었어, 진짜로. KBS 간판 9시 뉴스도 지금 5%가 안 나와. 진짜요? 예. 나도 요새는 잘 안 보는구나. 저도 다 유튜브, 사람들 똑같아 유튜브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프로를 다 대충 평균 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3분의 1이 준 거예요? 3분의 1 이하. 옛날에 10% 나왔으면 3%. 옛날에 3% 나왔으면 1%. 이건 엄청 그러니까 심각하네. 돈을 들여서라도, 없는 돈을 꼬아서라도 우리가 만들어내면 우리 방송을 봐줄까, 이 구조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 사이클에 들어가면 배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상파가 힘이 빠지니까 JTBC가 그럼 우리가 배팅. 예.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밀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지상파가 못하는 게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청률이 하락돼서 어떻게 만회볼 방법이 없다. 그러면 JTBC도 같은 논리로 TV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뭐 지상파건 종편이고 어쨌든 TV인데 뭐 돈이 없는 거에 어떻게 막 끌어모아서 베팅을 했다고 쳐요. 네. 이게 돈이 그만큼 예를 들면 2천억을 썼는데 한 대회를 하려고 네. 이 수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벌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다 꼬라박는 돈이에요? 2천억이? 그런데 아직은 이제 본인들은 자신 있어 하는데 아직 시장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2천억을 가지고 이제 방송사를 상대로 재판매를 합니다. 재판매하죠. KBS 들어와봐 얼마에 사고 싶어? 뭐 이런 거죠. MBC 들어와봐 얼마에 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SBS 너는 우리랑 같은 급인 것 같은데. KBS, MBC는 뭐 형이라고 쳐줘도 너네는 하나 민영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민영 뭐 아니야. 이런 거. 그럼 돈 좀 더 내. 뭐 이런 거라든지. 벌써 이렇게 협상해서 내가 키사가 돼버렸네. 그럼요. 중개권을 삼으로써. 예. 마치 지상파들을 핸들링 해버리게 되네. 그렇죠. 이거 위상을 내가 사고 싶었구나.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상파들도 수익을 못 냈던 한계점을 그러니까 난 그거 제가 궁금해. 볼 때는 이제 다른 시장으로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이버에 기반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 아니 근데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는 모델이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JTBC는 그쪽에 배팅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의구심은 있다. 네네네. 하지만 그런 거 아니겠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안 그래도 그 영상 관련해서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나 이런 쪽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쿠팡에도 밀리고 예. 유튜브에 밀리고 예. 네이버도 요즘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럼 월드컵을 계기로 영상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마켓 시어를 확보하겠다 이런 니즈가 맞고 각자 잘하는 영역을 다 하면 우리가 기존의 지상파 3사처럼 느슨하게 하지 않고 각자 잘하는 걸 최대한으로 하면 우리는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구체적인 근데 모델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저는 수익 안 날 거예요. 네네네. 수익 안 될 것 같아. 왜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계권이 올라갈 때는 모멘텀이 필요하긴 한데 이 경쟁이 붙거나 그렇지. 아니면 다른 산업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계권이 크게 올라갔던 사건을 하나 보면 예전에 통신사가 5G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니즈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서 광고를 뽑는 데는 그 돈의 한계가 있고 통신사에서 5G라는 기능을 소구해야 되는데 스트리밍이 좋으니까 야구 시장에 들어가서 5G 중계권을 따서 이 5G를 프로모션 해야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야구 중계권이 왕창 올라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KT가 그렇죠. 중계권의 시장이 들어왔잖아. 왜? 우리 5G를 이걸 이용도 해야 되고 거기 가입자도 받아야 돼. 야, 우린 풀배팅해. 그래서 우리 거 이용하게 만들어. 그래서 참여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참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다른 비딩 이유가 있어요. 터졌다. 쿠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쿠팡이 그때 와서 이제 락인 효과랑 여러 그렇지. 가지 네. 락인 시동 효과를 얘기하셨죠.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유통과 멤버십과 다른 이유들이 여기에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돈이 더 올라가는 그렇죠. 눈 같으로 참전을 하니까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참전 모델이 지금 볼 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이버 안에서. 그래서 약간 이게 새롭게 어떤 추가적인 수입이 더 나올 때가 있나? 네, 약간 그럴 것 같진 마른행주 않아요. 쥐어짜는 느낌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실제로 저희 아까 우리나라 중계권 폭등했던 거 표 보여주실래요? 아까 어떤 분이 왜 저기서 갑자기 2002년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 때 갑자기 몇백억으로 튀었냐? 지금 보면 그 전까지는 제가 좀 먼데 18억이죠. 네, 18억이에요 아마.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380억 거의 400억으로 그럼 좀 20배 뛰었나요? 저게 왜 그랬냐면 아까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거거든요. 시동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피파가 돈 벌 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야 관중 갑자기 우리가 10배로 늘릴 수가 없잖아. 난 뭐 야 갑자기 뭐 하는 거 다른 건 늘릴 필요가 없어. 근데 야 TV 중계권 이거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 피파가 원래 전 세계 방송국들을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협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야 너 독일 니네 저 와봐. 떼제베 와봐. 떼제베 맞나? 누구 와봐. 프랑스 와봐. 네. 한국의 KBS 와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서로가 전문가가 아니야. 네. 야 그래서 야뭐 50억 줄래 뭐 5억만 더 줘요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피파가 어떻게 하냐? 그거 TV 중계권 협상하는 전문가 우리 그냥 거기다가 줘. 아웃소싱 줘. 그랬더니 독일의 무슨 마케팅사인가? 거기 갖다 받아요. 네. 오케이. 그거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밀당은. 갑자기 중계권이야. 다 모아봐. 우리 예를 들면 뭐 300억 밑으로는 안 팔아. 네. 지난이 18억인데 꺼져 그러려면. 네네네. 이렇게 하면 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저 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식의 모멘텀이 하면 있을 때 튄다. 그렇게 튄다는 거잖아. 네. 근데 이번에도 2,000억으로 튄 거는 여하튼 JTBC라고 하는 새로운 게 JTBC가 어떤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지르긴 했는데 실제로 실익을 갖고 올지는 잘 모른다. 모르겠어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게 일단은 야 우리도 위상이 이 정도야라는 걸 분명히 시장의 포지셔닝을 그렇죠. 원했을 거다. 네.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종편 갖고도 사실 큰 수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스포츠 이벤트를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 다루긴 할 건데 네네. 이쯤에서 계속 돈 얘기만 하면은 저번에도 우리가 살짝 다뤘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중요한 가치. 있는데 돈 얘기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중개권 사고 그렇죠. 비싸게 팔아먹고 하다 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 니네들이 뭐 서비스를 만들든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월드컵만 보면 돼 그렇지. 라고 하는 보통의 우리 시민들이 돈 내고 보세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월드컵인데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올림 보편적 시청권. 예, 이게 이제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KBS, MBC가 할 때는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월드컵을 내가 못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안 보면 안 봤지. 못 보진 않았지. 네. 내가 안 봐.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근데 이제 종편 시대로 넘어가고 네이버 시대로 넘어가면 또 얘네들이 지금 돈 가지고 크게 뻥튀기 안 하면 손해 볼 것 같은데라고 하면 바로 걱정되는 게 그럼 돈 안 내면 못 보는 건가? 그렇지. 소위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이 될까? 이게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는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행사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시청 범위가 90%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 매체가 그렇죠. 플랫폼이 예. 월드컵은 90%. 예. 월드컵 경기마다 90.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가구가 볼 수 있다는 걸 네가 말해봐. 그러면 너한테 허가해줄게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90%가 넘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종편이 깔려 있고 가구마다 들어서 JTBC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90%가 넘냐? 넘어요. 넘어요. 그건 넘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 우리 90% 넘는데 이러고 그냥 가볍게 무시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논쟁거리가 뭐냐면 그 90%가 공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편은 적어도 뭐죠? 우리가 케이블, SK, 뭘 깔아야- 브로드밴드나 그치. U 플러스나 KT나 뭘 깔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단돈 1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건 유료란 말이에요. 어허. 이 유료를 우리가 90% 무상으로 깔렸다고 볼 거냐에 약간 시비거리가 좀 있긴 있어요.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아하. 약간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래서 이번에 그 JTBC가 이거를 이제 딱 했잖아요. 삭제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지상파들이 그거 갖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렇죠. 한번. 그 표 하나 있잖아요. 네. 이거더라고요. 그 중에 이게 4개를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 니네 보편적 시청권 안 돼. 그랬더니 법원에서 법원에서는 그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90% 커버했어.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네네. 커버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한 거구나. 일단 전체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은 네. 뭐 이래저래 그 경쟁 입찰 방송이건 뭐 방송법이건 패키지 판매 강제권이건 뭐 공정거래법 위반이건 큰 문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JTBC 손을 들어줬는데 하지만 미묘하게도 그게 예를 들면 들어가서 문제를 따지려고 들면 그건 약간 법원의 판단과 또 다른 판단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 5천만 시청자들에 관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문제에서 아하. 지상파가 완전히 배제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법원에서는 좀 미시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경쟁 제한을 막았냐? 끼워 팔기 하는 거 안 돼. 돼. 뭐 이런 거. 그렇지. 방송국 니들끼리 싸우는 건 경쟁을 제한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미시적인 판단이 내려졌는데 사실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문제가 될 그치, 가능성이 논의를 해본 적이 없지. 논쟁이 사실 될 가능성이 저희도 이거 처음으로 다루지만 모르시는 분들 이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제가 봤더니 외국 사례. EU는 회원국에게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한 그런 이벤트들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뭐 유럽 문화사 쪽으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편적 시청권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A 리스트와 B 리스트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회 스포츠 중요도에 이벤트를. 따라서. 예. 그래서 이쪽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조건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공중파를 쏴야 돼요. 전파를 공짜로. 예. 그게 사실은 free to air.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로 공중파. 그렇죠. 아무나 전파 잡아서 그냥 볼 수 있는. 공중파로 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사실은 선진국들이 조금 타이트한 규정인데 이 JTBC의 중계권 독점을 그 수준으로 볼 거냐? 그건 약간 여기 사회적 남아있어요. 논의는 해봐야 그래서 되겠구나. 막상 내년 월드컵이 지났는데 국민적 반발이 없어. 그러면 없는 거지.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일부라도 소외됐거나 좀 빡빡함을 느낀 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쟁점으로 남아 한번 있을 논의해보자 가능성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있겠군요. 근데 아마 이제 원래 보편적 시청권이 그 월드컵도 있지만 월드컵 최종 예선에도 다 적용이 되고 지역 예선도. 바로 직전에 지금 사실 지상파가 중계권을 못 갖고 간 지는 꽤 됐거든요. 그러기도 하네. 뭐 CJ가 한 4년 맞아. 최종 예선 갖고 있었고 A매치도 TV조선이 갖고 있었기 맞아. 때문에 조금 한 4년 동안 그 정도가 숙성이 돼서 아마 법원의 판단도 그 판단에 약간 기반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시는 최종 예선도 사실은 쿠팡이 대팔기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 보편적 시청권에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냥 매우 상업적인 리그고 그럼요. 상업적인 방송이고 돈 주는 사람이 이걸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건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그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요 문제는
근데 제 들으면서 느낌은 크게 반발은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돈 주고 보거나 뭐 저렇게 산대가 자기 일정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난 우리 분들이 이제 야 왜 이래 이건 아닌 것 같을 네. 데다가 네이버에도 지금 이미 뉴미디어권을 팔았고 또 제가 알기로도 이거 지상파에 다 나눠질지 일부에 나눌지 좀 모르겠지만 지상파 최소한 일부에는 재판매를 할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게 뭐 K건 M이건 어디건 간에. 그래서 아마 그 뭐 법률적 시청권에 따른 나 소외됐어. 이거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K나 뭐 MBC나 이쪽에다가 얼마 입찰 받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 이 수익이 안 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게요? 제가 볼 때는 떠넘겨. 어디다? 둘 중 하나한테. JTBC가 네, 오히려 어마어마한 비용을 강제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받을 거야 말 거야. 사실 그래서 파워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기잖아요. 막 지금 2천억 주고 샀어. 네. 이런저런 사업을 구성하는 거야 네이버하고. 오케이. 이런 스트리밍도 하자. 저렇게 이걸 해보자. 콘텐츠로 해서 오프라인 미팅도 하자. 뭐 굿즈도 팔자. 뭐 예를 들어서 별의별 걸 다 해놓고 쫙 맞춰보니까 이거 수익이 되려면 800억이 빵꾸 났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MBC, KBS 예를 들어서 오는데 무조건 400억 이상. 그렇지. 그냥 이렇게 강제. 싫으면 봐라. 싫으면 그래도 봐. 뭐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자. 아니, 뭐 그냥 이러고. 400억 손실 나나 800억 손실 나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손실 떠넘기기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지상파들 같은 경우는 이 월드컵과 올림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뭐라 해야 되지? 그들의 마지막 공중파로서의 어떤 도움 같은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거까지도 안 해버리면 네. 그냥 이게 산수 마스크를 뗀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틸 게 없잖아 지상파. 네.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정서거든. 야 그래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지상파 있어야 되잖아. 이 마지막. 그럼요, 예. 근데 그것도 못 해버려? 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럼요. 근데 JTBC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팔아 이게 될 수도 있어요. 배팅에서. 왜냐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아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전략적인 투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마치 예전에 SBS 이런 데가 프리미어리그 중계할 때 1년에 200억을 줘요. 광고로 100억도 못 법니다. 네. 그러면 100억 이상을 버려. 근데 물어봤어. 왜 버립니까? 그랬더니 100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억을 씀으로써 스포츠 채널 중에 SBS가 1등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사는 거야. 킬러 컨텐츠로. 이게 투자 개념으로 전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JBTV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 약간 지금의 이 키사는 제2야.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복잡한 전략이 아니고요. 너무 흔한 전략이에요. 만약에 KBS나 MBC가 2천억 주고 샀어야만 했다고 칠게요. 피파의 이런 전략 때문에 야 무조건 1,500억 이상, 2천억 이상 해야 돼. 라고 해서 2천억을 샀다 칠게요. 그러면 KBS랑 MBC는 재판매할 수 있나요? 안 돼. JTBC나 누구야 뭐 TV조선이나 뭐 채널 A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 각자 500억씩 내. 그렇게 비싸면 우리 안 해요. 이러면 안 해버려요. 그렇지. 근데 JTBC는 2천억 주고 사왔잖아요. 그러네. KBS한테 500억 주고 사. 이렇게 떠넘기면 KBS는 사야 돼요. 그러네. 그게 마지막 보루예요. 그러네. 입장이 떠넘길 다르네. 수 있어요. 그럼 싫어? KBS가 올림픽 중계 안 할 거야? 이건 안 돼. 그러네. 마지막에 떠넘길 수 있어요. 이 대단한 눈치 게임이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겠다. 시작됐죠. 그치. 그래서 JTBC는 마지막에 손실 안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3, 4등 계속 같은 편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3, 4, 연합도 지상파도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어. 계속 눈치 게임을 한다고. 여기를 뺄까? 여기랑 낄까? 왜냐하면 JTBC 입장에서 3, 4가 다 들어오고 JTBC도 들어오면 애초에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든요. 아니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0억이 모자란다고 해볼게요. 나눴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KBS 너는 400억에 해. MBC 너는 300억에 해. 예를 들어서 뭐 SBS 너는 200억에 사. 그냥 이렇게 나눠줘서 그 이상으로 해.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이 싫어. 그리고 너한테 안 팔아. 이렇게 하면 나머지 쪽 사는 쪽이 그 나머지 공중파 시장, 광고 시장 독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왜 JTBC에는 2천억을 배팅해도 믿는 구석이 있느냐. 니네가 안 사고 보자. 안 살 100이나 수는 보자. 없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이 실장님이 얘기한 거는 야 수고이면 안 팔아도 돼. 왜냐하면 지상파 3사가 다 하고 우리도 하면 사실 그러면 JTBC가 중계한다는 게 별로
티가 안 날 거예요. 돈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지 몰라도. 그러면은 JTBC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종급이 올라왔어가 어쩌면 첫 번째 목표가 될 텐데 만약에 지상파 3사가 다 하고 J도 해버리면 4사가 하면 TV 중계를 현실적으로 3, 4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네. 시청률이. 네네. 그러면 그거는 돈만 쓰고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하나를 빼. 그렇죠. 예를 들어 이거 절묘하거든. 맞아요. 이제 이번 월드컵은 3사가 중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3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딘가 하나 빠져 있어. 그렇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구도가 되는 거죠. MKJ 막. 그럼 거의 그러면 지금 30년 넘게 소위 말하는 지상파 3사는 쉽게 말하면 메이저리그. 나머지 종편은 그 밑 이런 구도가 깨질 수 있는 그렇지. 거죠. 네. 제가 이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T사가 어쨌든 재판매권을 J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K한테 넘겨요. M한테 어떻게 넘겨? 그러면 아이디라는 걸 받아서 방송국 아이디를 나눠주잖아요. 앞에 J가 먼저 붙어요. 재판매 이 중계권을 산 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J 다시 K가 돼요. 네. J 대시 M이 돼요. 네. J 다시 S가 돼요. 다 우리나라 3자 방송국들이 다 J를 달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J 아는 사람. 저 AD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조금 남아 있는 이슈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네. 아니 방송 3사 니네들끼리 서로 시청률 경쟁하고 조금 더 먹겠다고 싸우지 말고 맞아요. 니네들이 싸우고 SBS가 예전에 단독으로 한번 쳤잖아요. 10년.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계권을 올리면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피파한테 우리 돈이 나가는 거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있었죠. 국부 유출 논란이 예전에는 늘 따라붙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 안 먹히는 것 같아. 그 얘기는 안 나와. 예전에는 그게 됐는데 안 먹히는 거. 이제 국부 요거는 조금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아, 그러네. 2천억을 사왔는데도 맞다.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거기다 쓰다니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냥 니네 돈 쓴 거잖아 이 정도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네. 이런 것도 완전히 상업시장이려니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유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못 본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돈 낼 수는 있어. 오케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내 돈 내는 만큼 서비스를 멋지게 해줘봐. 네. 퀄리티를 멋지게 해줘봐. 이렇게 요구를 하지. 좀 바뀐 것 같아 시대가. 재밌다. 요거 이제 나왔잖아요. JTBC가 네이버랑 저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이버도 이제 올림픽 월드컵 다 한다. 네. JTBC가 갖고 있는 거 뉴미디어권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협상권자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쿠팡도 같이 들어왔대. 당연히 들어왔겠죠? 근데 왜 쿠팡을 뺐냐? 난 쿠팡은 돈이 나. 나 그게 궁금해. 쿠팡이 제가 살짝 듣기로는 네이버보다 돈 자체는 좀 높았다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예. 근데 선택한 건 네이버를 선택을 했어. 쿠팡이 아니. 왜 쿠팡이 아닌 네이버를 선택했어? 이거 궁금해요. 그거는 이 양사의 전략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건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많이 했던 것처럼 쿠팡이나 이런 것처럼 OTT나 이런 애들은 고객이나 유저들을 내 네트워크로 안으로 모아 놓으려고 붙잡아 놓는. 락인 시키려고 사실은 스포츠를 쏠쏠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를 들어 드라마 한 편 만들어도 8부작이면 끝나. 맞아. 그러니까 이게 락인 효과가 길지 안 길지 몰라. 근데 폭삭 예를 들어- 소가수다도 16부였나? 예, 그렇죠. 근데 나 저 한 달 만에 다 봤어. 그러니까요. 사람 붙잡아 놓는 게 한 달밖에 안 되더라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뭐냐? EPL, KBO 적어도 반년에서 8개월 이상 잡혀 있어요. 한 시즌. 예. 월드컵은요. 4년에 한 번에 한 달밖에 안 돼요. OTT 입장에서 매력이 크지 않아요. 락인 효과가 크지 않아. 역시 지동형 나왔을 땐 락인이야. 네. 결국엔 낙인은 예. 그러니까 쿠팡은 아니 이렇게 전 세계 뭐 몇십억이 다 보는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왜 안 달라들어? 이쪽 OTT 입장에서는 그거 락인 한 그거 달이야. 한 달짜리야? 그렇게 매력 있지 않아요. 야, 이거 절묘하네. 이게 아주 절묘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당연히 쿠팡도 지금 여러 가지 공룡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면 좋은데 내가 이거 무조건 할 거야라고 예. 배팅 들어오진 않았다. 그렇죠. 그거 한 달짜리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럼요. 그럼 네이버는 그러면 왜 절박했던 얘네는 거야? 지금 이 다 바뀌었으니까? OTT나 구독이나 이 스트리밍 시장이나 어쨌거나 여기에서 사실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쇼핑 관련해서도 쿠팡의 경쟁 중이고 영상 관련해서도 유튜브 등등과 경쟁 중이고 그러네. 뭐 앞으로 생길 그 AI 관련해서는 이런 것까지 나가면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원소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영상이든 그렇지. 자료든 데이터든. 들어봤어. 근데 월드컵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원소스를 갖고 있게 되면 또 이것도 얼마든지 AI 시대에
또 다르게 원선수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미래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포석이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다만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저도 좀 궁금한 중이에요. 아 재밌다. 역시 시동형 나오면 재밌어. 저번 월드컵 때 네이버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또 네이버가 거의 중계권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스포츠에 다 대해서. 넘어갔지 딴 데로. 근데 한 달 동안 효과를 꽤 많이 봤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중계권을 잃었지만 네이버가 트라이를 하고 안 하고 있진 않아요. 모든 데에 참전은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클럽 월드컵도 거의 가져갈 뻔했었거든요. 그치, 근데 쿠팡으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이거를 다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고 참전은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근데 우리나라 뭐 TV건 OTT건 뭐 뭐 포털이건 이렇게 참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돈이 뛰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 여하튼 피파만 엄청나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전 세계 중계권료 폭등하는 거. 이거 전 세계인데 지금 전 세계로 월드컵 한 번 할 때 이미 지난 대회를 통해서 4조 원이 넘었고요. 그렇죠. 카타르가 3조 5천억 정도 된 게 아마 저기에 그때 코로나 여파가 살짝 있을 때일 겁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이미 중계권이 전 세계적으로 4조 대회 하나 하는데. 야, 이거는 근데 앞으로 이런 스포츠 관련한 그 중계권 시장은 비단 월드컵 피파뿐만 아니고 계속 커져요. 그래서 계속 커진다.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2년 뒤 2026년까지 사실 2년도 아니죠. 뭐 올해 반 다 갔으니까. 글로벌 스포츠 중계권 가치를 다 합치면요. 다 합친다는 게 무슨 라고 얘기예요? 그랬잖아요. 다 합치잖아요. 392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올림픽, 월드컵, 뭐 이런 어떤 글로벌 이야기 터진 게 뭐 있죠? 뭐 세계 육상 선수권, 뭐 EPL, 뭐 이런 거 프리미어리그 뭐 다 합치잖아요. 392조 언제까지? 원 내년까지? 내년이요. 그러니까 이 중계권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시점이 언제부터인데요? 그냥 내년까지 290. 지금으로부터? 예. 지금으로부터 중계권 내년까지가 400조 정도 된다고요? 그럼요. 이거저거 다 왜 합치면. 우린 돈이 없어?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우리는 왜 입중계도 하고 막 400조는 어디? 아니 우리 중계하는 거 영어로 자막 깔면 더 잘 되려나? 아니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실이. 하긴. 근데 점점 억소리 나는 뉴스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구나. 또 그런 것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디바이스 더 많이 출연하고.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시 축구는 돈이다. 이제 그렇게 됐네요. 하지만 흑바닥에서 뒹굴던 낭만의 시대는 끝난 거. 하지만 그 돈도 우리가 그 안에서의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또 우리가 거의 안에서도 이 나름의 가치 이런 것도 이제 찾아가면서 또 돈 이야기도 해야 된다 이런 또 교훈도 얻었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